전 기현입니다. 오늘은 엽떡도 먹고 5년 만에? 5년 만이 아닌가? 아무튼 Q&A도 찍고 태국강도 하는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엽떡 먹을 때 빼고는 말만 하는 그런 희귀한 영상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태국강부터 해볼 건데 제가 옆에 띄워놓은 이 코드를 검색하시면 13만원 상당의 쿠폰 세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영상에 나온 아이템들로 제 전용 코드를 검색하시면 최대 70%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도 테무에서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이번 태국강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 너무 많았어서 저희 오늘 태국강 후기를 자세히 보셔서 좋은 아이템들을 싸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먹방 유튜버의 태국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커피 캡슐함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디자인이 딱 보기에도 그냥 예쁘고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안에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말고도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릇류들을 사봤는데요. 요리할 때 깊고 넓은 이런 공중팬이 필요해서 사봤고요.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들을 믿고 이렇게 주문해봤습니다. 이걸로 많은 요리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계란말이 팬. 제가 계란말이에 요즘 집착하고 있거든요. 작은 계란말이 만들 때 이런 작고 귀여운 후라이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뒤집개도 주문해봤거든요. 근데 딱 맞아요. 대박이잖아요. 이 후라이팬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걸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싸고 이것도 진짜 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테이크판. 스테이크판인데요. 이렇게 집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집게를 주는 건 처음 봐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스테이크를 두고 먹으면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주문해봤습니다. 다음은 후추 그라인더. 제가 예전에 통후추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수동으로 가는 게 너무 손목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진 갈리는 이런 후추 그라인더를 사봤고요.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면 건전지가 4개나 들어가긴 하지만 한 번 넣어놓으면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은 바로 이런 냄비 받침대를 주문했는데요. 저희 집에 냄비 받침대 귀신이 있는지 맨날 필요할 때마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3개나 주문을 했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격도 너무 착해서 이렇게 주문해봤습니다. 다음은 운동할 때 쓸 스트랩. 요즘 스트레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스트랩. 이것도 너무 저렴해서 테무에서 주문해봤습니다. 엄청 짱짱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사주에서 행운 색깔이 빨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마늘 슬라이스도 되고 마늘 찌는 것도 되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것도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저렴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봤습니다. 이게 마늘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닫으면 끝나는 건가봐요. 저 같은 마늘 순이들은 진짜 이런 마늘 슬라이스 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 양념통을 주문했는데요. 솔직히 중국어라서 이 스티커들은 활용을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냄비에 너무 귀엽고 너무 아이디어 상품 아닌가요?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어떤 플랫폼에서 보고 귀여워서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테무에 있길래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양념통 2개가 생겼습니다. 또 머리끈. 제가 원래 다이소 머리끈을 쓰는데 제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이소 그 고무줄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에 고무줄이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짱짱한 고무줄이 하나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쓰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터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다 잃어버린다면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짱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작아요. 좀 작아서 머리숱이 저보다 많은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다음은 이런 강아지 통 같은 걸 주문해봤는데요.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서 뚜껑도 안 잃어버리고 좋습니다. 고리가 불편하시면 빼도 되고요. 너무 휴대하면서 강아지 물 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여름에 진짜 잘 쓸 것 같습니다. 색도 저희 강아지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주황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은 요가할 때 입으려고 산 이 요가복인데요. 이렇게 아이보리색이랑 이런 탁한 하늘색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엑스라지로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랑 비슷한 스펙이신 분들은 엑스라지로 사시면 딱 맞고요. 더 크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더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튼튼하고 질이 괜찮거든요. 후기도 진짜 많고 좋아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생각보다 요가할 때는 이런 본격적인 운동복보다는 다들 편한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가할 때는 잘 못 입을 것 같고 나중에 필라테스를 배운다거나 러닝할 때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은 훨씬 더 예쁜 운동복 같고 그렇거든요. 제가 입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행 갈 때 유용하게 쓸 것 같은 속옷 정리함. 속옷 정리함은 항상 그 사각 파우치에 담아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짐 차지도 안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수납 공간도 여러 개라서 많은 속옷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여행템. 제가 원래 그 기내 가방은 많은 짐을 담기 위해서 타포린백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타포린백을 쓰니까 제 물건이 너무 무겁기도 해가지고 막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튼튼해 보이는 걸로 갖고 싶은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엄청 큰 것까지는 아닌데 많은 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기가 없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색도 너무 그냥 스카이 블루 색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운동 가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 갈 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부도 진짜 넓어요. 안에 이런 수납함도 있고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이거든요.
다음 것도 여행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런 파우치예요.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파우치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늘리면 완전히 다 펼쳐지더라고요. 화장품이랑 면세우고 다 여기다 그냥 담아놓고 이렇게 딱 열어서 쓰려고요. 다음은 이런 식빵 트레 준비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걸로 마들렌 구우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조만간 디저트 영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잠옷을 준비했는데요. 목 부분에는 빨간 줄이 있는 귀여운 줄무늬 잠옷인데요. 이것도 만원대 치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퀄리티거든요. 약간 그래도 먼지가 살짝 묻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긴 한데 너무 부드럽고 포근해서 이것도 정말 잘 주문한 템, 잘주템. 네. 그리고 이런 통통하고 귀여운 그릇도 샀습니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브러쉬 통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쓰려고요. 그리고 쿠키 담을 때 쓸 이런 통. 살짝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 나눠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각 틀. 쿠키 만들 때 쓰려고 주문했는데요. 그리고 쿠키 담을 봉지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양말도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게 후기가 너무너무 좋길래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보통 스포츠 양말은 좀 거칠어서 막 발이 붓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건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또 탄탄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4단 서랍장을 주문해봤는데요. 이렇게 안에 많은 걸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멀티탭 같은 것도 수납해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침대 옆에 바구니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서랍장이 생기니까 확실히 보기 훨씬 깨끗해요. 진짜 추천. 이렇게 저희 태국강은 끝이 났고요. 지금 막 엽떡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엽떡을 좀 먹고 다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국강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진짜 브이로그에서 모든 걸 다 활용할 예정이니까 다음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이렇게 엽떡이 지금 왔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너무 많지 않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미쳤다. 국물이 미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죽도 해먹어야겠다. 근데 조용한 먹방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을 때는 조용히 말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겠습니다. 제일 매운맛 같지 않은데 색이? 조금 허여멀긴 한데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대충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앞에 살짝 대본을 띄워놔가지고 말을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점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Q&A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편입을 하게 된 계기. 편입을 준비하게 된 거창한 계기 같은 건 없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든 더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편입 팁. 이건 팁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요. 일반 편입보단 학은제를 통한 학사 편입을 더 추천드려요. 확실히 경쟁률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학점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일반 편입으로 하면 100분위가 91인가? 그런데 학사 편입으로 100분위가 99가 된 케이스라서 학교 모집 요강 잘 알아보시고 전작대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라면 학사 편입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2년도 더 된 일이라 가지고 자세한 정보는 다 달라졌을 수도 있고 없어지기도 해서 저 말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최신 정보를 얻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자리 멀리뛰기 몇이냐는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세대 입시를 준비하셨거나 준비하신 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최고 기록은 248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239 정도? 실기 당일에는 그래도 다행히 만점을 받았습니다. 처음 뛸 때는 160, 170 이 정도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기록이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자막으로 따로 하는 공부가 있다고 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창업이나 사업에 관한 공부입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요즘에는 이런 쪽에 흥미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말하기도 전에 졸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점. 다음으로 휴학하고 하는 일. 저는 휴학하고 보통 촬영을 하고 제가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편집하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갖고 싶은 게 생기거나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계셨는데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몇 개 따기 이렇게만 막연히 정하는 게 아니라 따놓을 자격증을 세세하게 다 정해놓는다거나 또 알바를 열심히 해서 여행을 장기간으로 다녀오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알바를 해서 어느 나라에 다녀올 건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학업에 지쳐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계획을 짜셔서 휴학을 하시면 훨씬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실 생각 있는지 저는 없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것도 이유지만 더 큰 문제는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으면 유튜브 활동을 재밌게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제 목표는 유튜브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엔잡러로 살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일들을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물론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해도 힘든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올인해서 크게 힘든 것보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듦을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는 게 제 멘탈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튜브 하다가 슬럼프 오신 적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슬럼프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놀기만 해도 슬럼프가 오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 슬럼프가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슬럼프에 깊게 갇혀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 생겼는데요. 일단 유튜브 활동 이외에 다른 매우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가 저절로 하고 싶어집니다. 또 유튜브가 힘들어지면 다른 일을 하고요. 근데 다른 일을 해도 힘들다? 그럼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쉬는 겁니다. 이때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놓고 쉬어야 돼요. 모르는 길로 산책을 간다거나 지도만 켜놓고 여행을 잠깐 다녀온다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자친구. 남자친구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고 편입한 학교도 여대인 만큼 남자랑은 인연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태어나서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점. 근데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썸을 타본 적은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하다가 만난 분인데 아무래도 진지하게 남자랑 연락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신중해서 썸도 진짜 길게 탔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업긴썰 같은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 딱히 없고 한 가지 신기했던 게 그분이 일본 유학생이셨거든요. 중고 대학교를 다 일본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과자나 간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행만 몇 번 가본 제가 간식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형. 먹방 유튜브인 저 이상형이 궁금하실지 몰랐는데 저 이상형은 저희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순둥순둥하고 귀엽고 착한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장난치고 싶고 계속 질문하고 싶고 계속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는 아직 못 만나봤고요. 그런 친구들은 만나봤는데 같이 있으면 힐링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외적인 이상형은 키는 저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있어요. 확실히 설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찐친 몇 명인지 친구 관련된 질문도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찐친은 두 명이 있고요. 한 명은 11년지기 친구고 다른 한 명은 5년지기 친구인데 11년지기 친구의 썰을 풀어보자면 이 친구랑 좀 웃긴 게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어쩌다 보니까 같은 무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길래 제가 조금 안 좋아했어요. 조금. 그렇게 같은 무리에 속했지만 영원히 친해지지 못할 뻔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같은 무리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단톡방에 자기가 만든 깨찰빵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너무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외의 모습이라 그때부터 살짝 호감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점점 착해지고 개그 코드도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고 게임에서 커플도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하지만 막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3학년이 됐는데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랑 또 너무너무 잘 맞아서 그 이후로는 그냥 서로 제일 친한 친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예전 고3 복식 브이로그 아시나요? 거기에 등장했던 친구인데 저는 공부를 아예 안 하던 그런 사람이고 제 친구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라서 수험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가지고 고3 때 저희 집에 힐링한다고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피자랑 콩라면을 먹었던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5년지기 친구는 일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아까 말했던 이상형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그런 친구거든요. 5년째 진짜 1초만 같이 있어도 장난치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귀여운 친구입니다. 두 친구 다 해외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도 절대 안 싸우는 그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할머니 돼도 계속 영원히 친구일 것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강아지 브이로그 찍을 생각이 없는지. 일상 브이로그나 강아지 브이로그는 아직 따로 찍을 생각이 없고요. 먹방 브이로그에 조금씩 넣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차 늘려갈 예정이니까 먹방 브이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저의 일상과 저의 귀여운 강아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는 혼자 간다면 찍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일본 말고는 혼자 절대 어디도 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관광지보다 시골같이 한적한 곳만 좋아해서 좋아해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대도시에 혼자 가게 된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유튜버. 저는 요즘에는 유튜브를 거의 아딴 엄마 보는 용이나 플레이리스트 트는 용으로 쓰고 있어서 막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보통 알고리즘 타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행 브이로그나 겟레디 윗미, 왓츠 인 마이 백 같은 잔잔한 일상인데 꿀템을 알려주는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아딴 엄마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앰플을 사면 키링을 준다길래 앰플도 샀어요. 이 키링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피부 타입이랑은 안 맞아서 엄마가 드리긴 했는데 키링이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물어봐 주셨던 한 달 식비. 촬영 안 하는 날 포함해서 한 달 식비는 대충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과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진짜 힘든데 엽떡이랑 하이디라오 둘 중에 못 고르겠어요. 엽떡은 그냥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이고 하이디라오는 막 도파민이 가득한 맛이라서 좀 다르게 좋아해요, 둘 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전부 급식에 나오는 음식들이라 지금은 먹을 일이 잘 없는데 애호박 볶음이랑 황태채 무침이에요. 급식에 나오는 국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유부국이나 묵국같이 싱거운 국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한 달에 7번 이상은 나와가지고 국을 아예 그냥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의 계 같은 거 쪄서 먹어보고 싶거든요.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몸이 약간 잘못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못 먹어볼 음식을 먹어보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먹방하면서 제일 매웠던 음식. 제일 매웠던 음식이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신길동 짬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마 앞이라서 안 매운 척했지만 진짜 맵긴 했습니다. 이번에 액상 캡사이신을 다 때려먹은 그런 맛이었어요. 언제부터 매운 걸 잘 먹었는지.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매운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잘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마라탕 아니면 양념게장이나 조개구이. 전부 2, 3인분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진 못하고 음식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음식을 5인분씩 먹고 이런 건 절대 못합니다. 다음으로 배달 음식 먹으면서 몸무게 유지하는 법.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걸음수가 500 미만인 날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진짜 대부분 하루에 5,000보 이상 걷고 10,000보 이상 걷는 날도 많아요. 집안일도 많이 하고요. 솔직히 촬영 끝나고 또 몰래 밥을 먹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과자 몇 봉지 더 까는 경우도 일상입니다. 근데 많이 움직여서 그나마 덜 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살 뺄 때가 된 것 같아서 촬영 이외의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촬영 안 하는 날에 먹는 음식. 촬영 안 하는 날은 약속을 나가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먹거나 닭볶음탕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과 같은 식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제 올해 목표는 일주일에 4일 정도 자극적인 음식 먹고 3일은 클린식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솔직히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개만 꼽아보자면 제가 강아지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애가 가만히 안 돼서 꼬리만 막 미친듯이 흔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주체 안 되는 꼬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퍽 안길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근데 성인 되고 나서 별로 안 울긴 하는데 제가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제 눈물을 막 혀로 핥아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심쿵을 한 25번은 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의 음식이랑 제일 잘 맞을 것 같나요? 이건 질문이 너무너무 귀엽고 창의적이어서 꼭 대답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푸딩이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형,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 푸딩이 생각나거든요. 푸근하고 달달하고 귀엽고 그런 느낌? 그래서 푸딩이 가장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공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얼공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 평생 없고요. 너무 궁금해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상으로만 따져보자면 제가 살 빠졌을 땐 토끼상 많이 들어보고 강아지상 많이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그냥 곰상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몇 년 만에 Q&A를 다시 찍어봤는데요.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엔 다시 먹방 브이로그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